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질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원석 총장 후보자 답변이 제가 가기로는 우리라고 뭐 야당 대표 부르고 싶었겠냐. 그렇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야물게 해야죠. 검사가 야무지게 해서 좀 일찍 서면 요구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굳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능하니까 서면을 조금 더 연장해 드릴 테니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저기 징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담당 검사요? 담당 검사 조정해야지 됩니다. 저도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조정하거든요. 저도 뭐 내용이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말꼬리로 제가 출석 요구를 받아갖고 갔더니 칭칭 동요 매더라고요. 그 검사가 칭칭 동요 매고 저를 기소했어요. 끝내는 뭐 제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무죄 받았으면 그 저 기소했던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지금도 사실은 검사님들도 아닌 건 아니다 위에다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출석 요구할 때는 출석 장소와 시간 당대표 정도 됐는데 저하고도 장소와 시간을 조정했는데 저도 몇 번 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끝나는 건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윤석열입니다. 글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밤새 비상대기를 좀 했습니다. 요즘 워낙 바빠서 기사 읽을 시간도 없지만은 듣자 하니 오늘이 우리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날이라고요? 오늘도 민생 챙기느라 바쁘지만은 글쎄 우리 이 대표 어떤 얘기 하는지 시간 내서 뉴스 좀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옛말에 이 태풍이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저도 이 조사받고 재판받고 다 했는데 야당 대표라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조사받아야 한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지. 자고로 수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든 하려면 똑같이 하자고 똑같이. 안 그러면 못난 놈 되는 거야. 못난 놈. 팽아! 아유! 어른들 또 싸우시는 겁니까? 10살 팽수가 언제까지 정치인들 걱정해야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 속뻥 뚫리게 사이다 한 잔씩 마시자고요. 핵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나와주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우린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서울 중랑갑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시는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깐부입니까? 깐부? 깐부죠. 네. 제가 지금 원고를 보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랑의 딸. 네네. 이거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중랑갑입니다. 지역구. 네. 사이다 아줌마. 이거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모셨고요. 네. 저희 중랑갑이 지역이시기 때문에 중랑갑 유권자 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예. 벌써 들어옵니다. 읽고 시작하죠. 7615님. 면목 본동 아이스크림점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와. 중랑갑.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 어릴 때 면목동 살았었는데. 진짜요? 네, 아주 어릴 때. 면목동 너무 좋아졌고요. 면목이 서는 동네. 면목이 서는 동네. 이거 좋다. 면목이 서는 동네. 오늘 분위기 좋은데?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서는 동네 진면목을 보여주시겠다는 면목동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신 서영교 의원이셨고요. 네네. 자, 계속 서영교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현수막으로 늘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아른거리네요. 익숙한 분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오시니 동네 사람 만난 거 마냥 좋네요. 7615님께 커피 쿠폰 당첨. 와. 제가 드려야 돼. 의원님 들으시면 선거법이 문제가 생겨서. 와. 계속 들어오면 이게 진행이 안 되겠네. 우리 문자 읽느라고. 황금정육점 젊은 사장님 보고 싶어요. 아시는 그럼요. 황금정육점에
젊은 사장님과 누나 사장님이 있어요. 네. 예, 젊은 사장님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잘생겼고. 황준규님 또 네. 커피 당첨. 와, 세상에. 지금 제작비가 계속 좀 감소 아, 예, 까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망우삼동 화이팅. 망우삼동은 예. 망우 잊을만 근심우 예. 이성계 태조 이성계께서 예. 망우산에 앉으니 모든 근심이 잊어진다 그래서 망우입니다. 예. 망우산에 유관순 열사의 분묘가 있습니다. 오. 예, 한용운 만해 선생님 뭐 예. 한 50여 명의 거기 원래 중요한 예, 저 공동 저 공동 묘지였는데 예. 이게 이제 망우 예. 그래서 망우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망우 역사문화공원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역사문화공원. 지금 아주 훌륭한 역사문화공원이 돼서 유관순 열사의 분묘, 만행한용운 선생님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예. 선생님 목마숙녀 시아세요? 박인환 선생님. 박인환 선생님이고 거기 계시고요. 알죠 제가. 예. 차중락 가수도 있고요. 아 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들이 다 거기 있는데 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앵커님이 이렇게 잘 컸나 이런 거 아닌가요? 명목동 어릴 때 살아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중랑의 딸이라고 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예, 면목동 그리고 네. 우리 중랑구 중랑의 딸이죠. 예. 동쪽에는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이 있고요. 네. 서쪽엔 중랑천이 있어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망우삼동 사시는 이용주님께도 네.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지금 역대 최다 의원님 출연하신 것 중에서 최다 문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네.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저희가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의원님 최고위원 당선되시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네. 당원하고 국민들이 우리 네. 서영교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택한 이유 뭐다? 네. 우선 한 가지는 제가 1등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요. 0.001이 모자라는 네. 4등이긴 한데 네. 우선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럼 전통적 당심이 예. 네.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 1등을 하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거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네. 예비 경선에서도 압도적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권리당원들께 네. 제가 그 많은 표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고 하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들을 좋게 잘 올려보내자라고 하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 최고위원 하면서 그리고 선거하면서 서영교를 새롭게 알았다. 네. 그래서 서영교 많이 지지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당원과 국민들께서 한 가지는 좀 야무져라. 네. 정치하려면 야무져야 되지 않냐. 맞아, 그렇죠. 네. 좀 논의하고 네. 이 말 협상하다가 지지 좀 마라. 네. 좀 야무지게 생각한 게 있으면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려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야무지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똑똑하고 유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법안 통과를 300명 국회의원 중에 몇 등 했을까요? 상위순범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혹시 1등 하지 않았을까요? 아, 1등 하셨습니까? 네. 아, 저 1등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법안 통과라고 합니다. 예. 통과 아, 발의만이 발의가 아니고요. 아니고, 예. 통과. 예. 통과를 1등 했다는 건 정부와 협상도 잘하고 예. 국회의원들과 소통도 잘하고 또 좋은 법안이니까 국민의 예. 뜻을 담았고 이래서 법안 통과 1등을 했는데요.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야무지게 예. 그리고 유능하게 이런 것에서 평가받아서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보니까 이해해 예, 주십시오. 아유, 이해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현안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현안을 짚어볼 건데 제일 큰 현안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출석 여부인데 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출석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비공개 네. 의원총회에서도 의원께서 전부 다 야, 출석하면 안 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출석을 반대하신 것 같은데 네.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팩트 체크가 좀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국민의힘이 네. 2월에 고발한 내용이에요. 2월에.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가지 건이 있는데 2가지 건은 서면 요구서가 수원지검에서 와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 서면 요구서가 좀 일찍 왔으면 예. 빨리 서면 제출했을 텐데 서면 요구서가 그 정식으로 온 게 아마 8월 20일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 바로 19일 날 직전에. 한밤중에 예.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죠. 자료로 요구 온 거 공식으로 문건으로 온다면 제가 보기엔 토요일 일요일을 지난다면 예. 20일 초반이 될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전당대회 한창 막바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당원가에 간다면 막 이런 게 당대표 후보가 잡혀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면 요구서가 그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거 왜 지금 오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네. 조금 전당대회 끝내고 할게요라고 했는데 서면 답변서를. 예, 서면 예. 답변서를 그게 8월 26일까지 내라는 거예요. 예. 27일 전당대회 서울 경기 있고 28일 전국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 앉아서 써야 되잖아요. 네.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출석 요구는 이게 수사준칙 9조 2항인가에 보면 출석할 사람하고 출석 날짜와 출석 장소를 협의해야 됩니다. 예. 저도 많이 출석해봤거든요. 출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하죠. 예. 예, 그리고 이 전당대회 바로 끝나고 나거나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당대표 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조절하지 않고 띡 보낸 거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나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내용이라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그 뭐 출석 요구까지 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판단하기에 이런 내용이니 좀 늦었지만 서면 답변 요구했으니 서면 답변하고 그리고 지금 흰남노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막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당대표가 지방과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출석 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출석 조정하면서 우선 서면 제출했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다 우선 서면으로 보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질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랬더니 아마 이원석 총장 후보자 답변이 제가 네. 가기로는 우리라고 뭐 야당 대표 부르고 싶었겠냐. 그렇죠. 공소시효가 네. 임박해서 어쩔 수가 없다. 네, 뭐 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던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좀 야물게 해야죠. 검사가 야무지게 해서 좀 일찍 일찍요? 서면 요구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굳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능하니까 서면을 조금 더 연장해 드릴 테니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저기 징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담당 검사요? 담당 검사 네. 조정해야지 됩니다. 아. 저도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조정하거든요. 예. 저도 뭐 내용이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말꼬리로 예. 제가 출석 요구를 받아갖고 갔더니 칭칭 동요 매더라고요. 그 검사가 칭칭 동요 매고 저를 기소했어요. 끝내는 뭐 제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았는데 예. 이렇게 무죄 받았으면 그 저 기소했던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지금도 사실은 검사님들도 아닌 건 아니다 위에다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출석 요구할 때는 출석 장소와 시간 당대표 정도 됐는데 저하고도 장소와 시간을 조정했는데 저도 몇 번 밀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끝나는 건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 측에서는 제가 이재명 이쪽 전문가예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들이 아직도 이제 좀 남아 있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네, 네. 하시고 거기에 네.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그제인가요? 국회 네, 출석해서 네. 이 전쟁이다라는 표현에 네, 대해서 네, 이 네. 전쟁이 아니라 네. 범죄 수사다. 네. 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토부로부터 이거 주택 짓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나온 걸 가지고 말꼬리를 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그걸 범죄라고 표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토론 과정 속에서 TV 토론 과정 속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발언이 그동안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몇 가지 판례가 나왔잖아요. 판례에 TV 토론 과정 속에서 급하게 발언하다 보면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은 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판례를 냈어요. 요 정도 판례 공부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 됐으면 범죄 수사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니 그런 판례 다 나와서 바로 직전에 이거 무죄라고 하는 판례 다 나왔는데 이걸 또다시 기소하려고 하면 이거 정치 검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책임져야지 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일종의 네. 공세라고 그럴까요? 네. 그 현 여권하고 여권이 네. 아니군요. 용산 대통령실 하나 네, 네. 공세 카드가 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네네.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네, 네. 이 얘기잖아요. 네네. 최영규 의원이 아마 발의하신 걸로. 저 공동 발의했죠. 공동 발의.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네. 이 특검법 처음 나왔을 때 네네.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네, 얘기했죠. 쓸데없는 소리, 예, 예. 네, 쓸데없는 소리라고 네네.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류가 바뀌어서 당론으로 채택까지 하게 된 배경은 네. 뭡니까? 제가 그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말씀은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했다 이거죠. 요청하고. 당에서? 네, 예. 당에서 원내에서 예. 그 국정조사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네.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적? 코바나 예. 콘텐츠 예. 관계자다 뭐 이런 뭐 김핵관 관계자들이 이권을 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국정조사예요. 그래서 그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건 국정조사 하시고 특검은 주가 조작 벌써 여러 번 있는데 사안이 이게 다르다? 사안이 다릅니다. 네. 주가 조작 수십억 주가 조작했다 그러고 이게 벌써 관계자들은 공범이 5명이나 구속돼 있는데 그리고 허위 강력 허위 학력 이거 관련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무혐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줍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런 내용인데 내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상호 그 내용은 비대위원장이. 두 개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재판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보도가 우린 된 내용인데. 보도가 예. 된 내용이잖아요. 예. 이 내용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2010년 6월 16일 통화했다고 한 내용인데요. 저하고 이 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 땡땡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뭐 예, 주가 주가 조작 조작 선수라는, 예. 선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땡땡 씨하고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사세요. 예. 네네네 이런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재판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이렇게 당연히 공소장에 보면 통정거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있어서 이거 수사가 근데 소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소환도 해야 안 된다. 하고 예. 뭐 아니 이재명 당대표한테 출석 통보하고 출석 통보도 안 하고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럼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얘기할 때도 특검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결정적 또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낼 것 같은데 네. 지난 주말인가요?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 형태로 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 네. 소위 말하는 쌍특검 이 얘기를 네.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걸 최고위원들과 만찬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제가 최고위원으로 만찬 같이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예. 대장동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요. 예. 파보니 윤석열이 오히려 거기에 연루돼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를 김만배 씨가 아버지 집을 샀고요. 예. 그때 김만배 씨 저축 누나가.
누나가 예. 저축은행의 그 대출 비리건이 있어요. 예. 그걸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예. 이게 나왔으니 그때 그거 특검하자라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은 맞지만 요구하면 내 특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